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금일 2021년 2월 18일입니다. 삼성출판사는 제가 어제 상한가 매매를 좀 했습니다. 상따 매매를 좀 했고요. 자, 현재 갭이 좀 한 5% 정도 뜨려고 하는데 여기다가 일단 절반 좀 매도하고 지켜보도록 할게요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장이 시작되었습니다.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일단 절반 매도가 됐고요. 나머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. 자, 상승을 좀 해주네요. 네, 좋습니다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자, 일부 확인되었습니다. 물량 또 매도를 했고요. 나머지만 좀 편하게 보겠습니다. 자, 세종텔레콤을 아래쪽에서 시초가 부근에서 또 매수를 좀 했어요. 아래쪽으로 빠질 때 시초가 이후에 아래쪽으로 좀 빠졌죠. 네, 현재 반등을 좀 해주고 있고요.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절반 매도하고 수익을 좀 챙겼고요. 네, 요것도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삼성출판사 그 VI는 오류였네요. 네, 저도 좀 착각을 했네. 이게 한국투자증권이 VI 체크가 좀 오류가 뜰 때가 있어요. 자, 현재 뭐 9% 정도 수익권에 있고요. 물량은 한 75% 정도 매도를 한 상태입니다. 예, 좋네요. 자, VI 좀 코앞에 두고 있고요. 자, VI 들어갔습니다. 자, VI 이후의 움직임 좀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갭이 좀 높게 떠서 시작을 하네요. 자, 고점 돌파했고요. 20% 정도 위권에서는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좋네요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저는 20% 넘는 구간에서 전량 매도하고 수익을 챙겼습니다. 삼성출판사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종텔레콤은 수익을 위쪽에서 좀 챙겼다가 아래쪽으로 빠졌는데요. 예, 아래쪽에서 위에서 판 만큼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이 조금 내려왔습니다. 예, 충분히 반등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더 사봤고요. 아래쪽에서. 자,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종텔레콤 다시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고요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
자, 세종텔레콤 상승이 좀 나오면서 절반 물량 좀 매도가 됐고요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자, 나머지도 매도를 좀 걸어봤습니다. 기다려 볼게요.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자, 요거는 조금 더 길게 보도록 할게요. 조금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. 자, 요런 자리까지 한번 도전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840원 정도. 자, 그렇죠. 돌파가 나오죠. 자, 수급이 좀 들어옵니다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세종텔레콤 전량 매도가 됐습니다. 840원 정도까지는 뭐 목표권으로 잡을 수 있었겠지만 저는 안전하게 835원에다 매도를 했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수익을 잘 내고 마무리가 됐습니다. 세종텔레콤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결국엔 840원 넘어가네요.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네, 흥국 F&B 매수대기를 좀 해봤습니다.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자, 흥국 F&B 매수가 됐습니다. 제가 미리 매수 좀 걸어뒀었죠.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자, 반등 시도를 좀 하고 있고요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일부 물량 좀 매도하고 수익을 챙겼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자, 전량 매도하고 수익을 챙겼습니다. 흥국 F&B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. 네, 신세계 매수대기를 좀 해봤습니다. 자, 신세계는 매수가를 주질 않고 여기 딱 26만 2,500원짜리까지만 떨어지고 반등을 합니다. 자,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고요. 이번에 안 떨어지면 매수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세계는 또 고점을 갱신을 하네요. 자, 요거는 아쉽지만 매수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.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네, 장이 마감됐습니다. 저는 오늘 4종목 매매 대응을 해봤고요. 삼성출판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삼성출판사는 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갔던 종목이죠. 어제 괜찮은 뉴스가 좀 뜨면서 상한가에 들어갔고요. 상한가에 들어갈 때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재료가 괜찮았기 때문에 이 삼성출판사가 나스닥 상장설이 나왔잖아요. 확정은 아니지만 오늘도 이제 그 뉴스에 힘입어서 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. 어제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려고 할 때 제가 상한가 매매를 좀 했습니다. 상따 매매를 한 거죠.
자, 오늘 갭상승이 좀 약하게 떴어요. 한 4% 조금 넘게 떴는데 시초가에 제가 절반 매도를 했고요. 아래쪽으로 살짝 흔들긴 했지만 이내 빠르게 상승을 줘서 여기서 또 절반의 절반 물량 매도를 했고요. 나머지 물량은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습니다. 한 20%좀 넘는 구간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잘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쭉 하락을 좀 했어요. 쭉 급락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걸 다 다시 매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한가에 이연상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. 뉴스가 설이긴 하지만 굉장히 강한 재료잖아요.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이슈이기 때문에 뭐 쿠팡도 나스닥에 상장 이슈로 관련 종목들이 대거 상승이 나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뭐 나스닥 상장 관련한 이슈라는 거는 대단한 거죠. 자, 그로 인해서 삼성출판사가 오늘 2연상에 들어갔고요. 저는 잘 매매 대응해서 수익을 잘 내고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, 삼성출판사는 2연상으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좀 높아졌죠. 그렇지만 거래가 더 터지는 강한 종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일 또 움직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삼성출판사 매매는 좀 마쳤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 세종텔레콤 매매를 했습니다. 자, 세종텔레콤은 어제도 제가 좀 매매를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여기서 이제 투매 매매로 수익을 냈었죠. 자, 오늘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반등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노려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고, 같은 자리죠. 요 자리 다시 시초가 이후에 아래 꼬리 다는 자리에서 제가 또 운 좋게 미리 매수대기를 좀 걸어놨는데 체결이 돼서 거기서 바로 이제 좀 수익권에서 절반 물량 수익을 챙겼죠. 한 2%좀 넘는 구간에서.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래쪽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이 요 정도 됐었는데 이렇게 반등 줄 때 일부 물량 제가 수익 실현했고요. 미리 좀 매도 물량을 걸어놨는데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. 이 호가 배열이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840원짜리 여기가 이제 무너진 저점 자리거든요. 자, 요 자리죠. 여기 이제 무너진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835원에 매도를 걸어놨어요. 그래서 체결이 되면서 수익을 잘 내고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. 자, 거기를 결국에는 돌파를 하고 이렇게 이제 잘 지지해 주다가 뭐 빠졌다가 돌파했다가 5장에는 결국에는 좀 아래쪽으로 크게 뺐습니다. 자, 어쨌든 오늘 이런 구간 잘 활용을 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기서 수익 내고 또 추가 매수해서 여기서 수익 내고 또 더 상승 나오는 구간에서 수익 내서 이틀 동안 좀 수익을 잘 내고 마무리가 된 종목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세종텔레콤 매매도 좀 마쳤고요. 세 번째 종목으로 흥국 F&B 매매를 했죠. 자, 이 종목은 돌파 매매 대응을 한 거고요. 어제 상한가에 좀 들어갔었습니다. 이 종목도. 그리고 오전장에는 시가 갭을 띄우고서 아래쪽으로 좀 뺐죠. 아래쪽으로 뺐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돌파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제가 돌파 매매로 좀 대응을 한 겁니다. 시초가 돌파 매매를 확인한 이후에 조금 위쪽에서 샀죠. 조금 위쪽에서 사서 반등 줄 때 빠르게 제가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그랬더니 더 상승이 강하게 나오더라고요. 뭐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오전장에 저는 수익이 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욕심 없이 수익권에서 한 3% 정도 수익권에서 매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추가로 뭐 절반 물량 좀 홀딩을 했다면 이 종목도 한 9% 이상 상승권이 나왔기 때문에 뭐 수익이 좀 더 났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잘 대응해서 수익 잘 내고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세 종목 매매 대응 잘하고 오전에 일찍 수익을 좀 잘 내고 마무리가 됐고요. 자, 네 번째 종목은 신세계 좀 대응을 하려고 했었는데 체결이 안 됐죠. 자, 신세계도 오전부터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. 자, 이 종목은 일봉상 이렇게 이제 돌파가 강하게 아침서부터 나왔거든요. 요런 자리. 자, 요런 자리 이제 돌파가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이 몸통 지지저항 자리 돌파한 이후에 그 근처에서 매수를 하려고 매수대기를 좀 했습니다. 제가 한 요 정도 구간에다가 이제 매수대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세호가 정도에 나눠서 매수대기를 해놨죠. 자, 그런데 얘가 이제 떨어지다 말고 바로 반등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매수 취소를 하고 그냥 보내줬습니다. 그랬더니 상승이 쭉 잘 나오더라고요. 만약에 이런 데까지 떨어졌다가 체결되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면 뭐 이런 대형주들은 한 2%권에서 다 매도하거든요. 3% 이상 반등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뭐 수익권에서 또 수익을 잘 내고 마무리가 됐을 종목인데 아쉽게 좀 체결이 안 돼서 수익을 내지는 못했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종목은 매매가 안 되고 아쉽게 좀
수익을 못 냈습니다. 자, 그리고 한 종목 더 매매를 한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이제 영상으로 공유는 안 됐어요. 근데 이 종목은 손절이 나갔습니다.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. 자, 이 종목도 오늘 오전에 이런 자리 이제 돌파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. 자, 이런 이제 매물대들이 돌파가 나오면서 아침서부터 강하게 상승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종목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종목 매매 끝나고 아무래도 이제 시간대가 오전에 한 차례 강하게 파동상으로 보면은 여기서 1차, 여기서 2차, 3차, 그리고 연장 파동까지 분봉상으로도 다 나온 구간이었는데 제가 조금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. 이봉 이제 좀 강하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떨어질 때 제가 이 정도 구간에서 좀 매수를 했었거든요. 그랬더니 바로 이탈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탈 나오는 구간에서 절반 손절을 했는데 좀 반등이 나오지 싶었는데 그냥 아래로 쭉 빼서 여기서 또 손절을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얘가 의외로 손절폭이 좀 컸어요. 매수가 대비 요렇게까지 이제 손절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금을 조금 까먹었습니다. 여기 3.56%, 예, 수수료까지 하면은 한 3.78% 정도 손절이 나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시간대가 지난 이후에 오전장 매매로 좀 대응을 했다가 그리고 파동상으로도 좀 높게 3파동 이상이 나온 구간에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손실이 난 종목이 됐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저는 오전장 매매 끝내고 오후장에는 너무 시장이 안 좋았죠. 그래서 오늘 매매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. 자, 오늘장 특징주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. 네, 삼성출판사는 말씀을 드렸고, 다날이 결국에는 오늘 또 점상에 들어갔죠. 예, 다날이 정말 괜찮은 이슈가 만들어졌었기 때문에 어제 국내 최초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라는 뉴스로 상한가에 들어갔고, 결국에는 앨런 머스크의 비트코인 투자 이슈와 또 오늘은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있어요. 자, 그 회사에서 이 비트코인 투자를 공식화했다라는 이슈가 좀 만들어졌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얘가 점상에 바로 갔죠. 분봉상으로 살짝 이렇게 풀렸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점상에서 수익이 났다가 손절 걸러둔 물량이 여기서 이제 물량을 털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. 저는 뭐 대응을 하진 않았고요. 움직임 좀 내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살짝 상한가가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터진 거래가 무려 2,200억입니다. 이거 어마어마하죠. 3분봉 두 개 만에 2,200억이 터졌다라는 거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. 그래서 내일 또 어떻게 움직일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. 그래서 다날 좀 내일 공부 차원에서 움직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삼성출판사도 마찬가지로 좀 살펴보면 좋을 종목일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센트럴 모텍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 종목은 오늘 괜찮은 모습으로 전고점 돌파는 좀 나왔습니다. 길게 보면은 이런 매물대는 돌파는 못했죠. 자, 요런 이제 매물대는 돌파를 못했고, 요렇게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. 근데 단기간의 파동으로 보면 요렇게 이제 3파동이 다 나왔죠. 1파동, 2파동, 3파동 구간인데, 거래 대금은 그래도 준수하게 잘 터졌습니다. 뭐 돌파는 못했지만, 뭐 이 정도면 양호하고요. 4천억 정도가 터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다만 이제 요런 매물대를 아직 돌파를 못했다라는 부분, 예, 그 부분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. 자, 분봉상의 움직임도 괜찮았습니다. 자, 오늘 분봉상의 움직임도 오전에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다가 상한가를 좀 풀었다가 또 들어갔다 풀었다 하긴 했는데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은 좀 지저분하긴 했지만 그래도 분봉상 이렇게 나름 잘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강하게 윗구간에서 뭐 아래로 투매 없이 잘 상한가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종목일 것 같아요. 이런 매물대를 만약에 돌파를 하는 내일 캔들이 나온다면 또 강한 시세가 한 차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 종목입니다. 자, 재료도 나쁘지 않습니다. 재료도 이 제2의 테슬라 루시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이슈로 또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. 자, 요새는 뭐 상장한다라는 이슈로 뭐 종목들이 이 테마로 만들어지면서 강하게 또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로 대응을 한다면 또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인 건 맞습니다. 다만 오늘 오후장에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안 좋게 만들어졌죠. 자, 이외에 오늘 뭐 그렇게 특징주로 꼽을 만한 종목은 없는 것 같고요. 특징주는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 자,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시장은 어제까지 참 분위기 좋게 잘 만들어 놨는데 오늘 또 이 찬물을 껴는 아주 안 좋은 음봉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. 단기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을 좀 훼손을 했죠.
물론 이제 코스닥은 그래도 좀 봐줄만 합니다. 코스닥은 아직 이런 상승 추세대를 훼손한 것도 아니고 단기 윗구간에서의 이런 작은 박스권 구간에 이제 전고점 자리 살짝 다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애교 차원으로 좀 봐줄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큰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이제 헤드앤숄더 모양이 좀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자, 코스피 시장이 조금 안 좋아졌어요. 자, 코스피 시장이 어제까지 이렇게 음봉 만들고 위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면 분위기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가 됐었을 건데 오늘 이제 음봉으로 다시 이 윗구간에 이런 작은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죠. 자,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삼산형의 모양이 이 음봉이 만들어지면서 살짝 꺾이는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요런 이제 윗구간에서 만들어졌던 요런 박스권의 저점이 이렇게 음봉으로 이탈이 나온다면 다시 이제 저점을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내일 금요일이죠. 자, 한 주간의 마지막 장이 이제 금요일 날 내일 빠르게 좀 이렇게 회복을 해주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다시 빨리 양봉으로 21선과 5일선 위로 올라와 주는 게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 좋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.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내일 한 차례 더 음봉으로 이런 자리 이탈이 나온다면 굉장히 분위기가 또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안 좋은 쪽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우려가 되고요. 오늘 이렇게 이제 캔들이 종가 저가의 캔들로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이 조금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그랬던 이유가 이 외국인들의 수급 때문이거든요. 자, 외국인들이 어제 이어 오늘도 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좀 매도를 했죠. 그리고 기관도 거기에 동참을 하면서 시장을 좀 하락시키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었다. 자, 요거를 좀 이 시간상으로 보자면 오전부터 오후까지 기관하고 외국인이 아주 똑같이 매도를 하더라고요. 똑같이 매도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외국인의 물량이 끝까지 매도로 이렇게 쏟아지면서 시장을 아주 찬물을 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. 자,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를 하다가 장 후반부에 그나마 코스닥 시장은 살짝 좀 매기가 들어오긴 했지만 어쨌든 양시장 다 이 양매도로 좀 수급이 잡히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. 최근에는 개인들이 물량을 계속 강하게 매수를 하더라도 시장이 좀 상승을 하지 못하는 그런 힘을 발휘를 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. 아무래도 이 윗구간에서의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수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 박스권에서 이렇게 놀다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을 잡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강하게 또 에너지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. 당연히 이제 위쪽으로 돌파가 나온다면 강하게 또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을 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 되겠죠. 그렇지만 반대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정말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다고 지금 시장에서 뭐 큰 악재가 있거나 안 좋은 이슈거리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. 절대적으로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수급에 의한 수급으로 인한 이런 시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것 뿐이지 악재는 없다라는 부분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강력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좀 박스권을 만드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이 횡보 구간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.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제지의 리더였습니다.